자, 이번 시간은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한자가 아니고 교육생이죠. 왜 교육생이냐?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단순히 그냥 치료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원리를 사실 서로가 공유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몸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의 질병들이 생겨났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된 다음 치료가 들어가야만이 서로가 완벽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센터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 코스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A 코스는 계열 체조죠. 체조. 그러니까 이제 계열 체조를 우리가 훈련시키는 이유는 센터 안에서도 물론 해드리지만 댁으로 갔을 때 댁에서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경락이나 경혈이 막혀 있는 또는 근골격계를 풀 수 있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약간은 난치성 환자들 중심이고요. 경증 환자들도 물론 하겠지만 난치성 환자 중심이고 특히나 에너지 교란에 관련된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적합한 치료가 계열체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뭐 치매 또는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누게릭 파킨슨, 3차 신경통, 원인 모르는 불치병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경계 교란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몸의 이완을 통해서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작업을 계열체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입상 총 8가지 동작, 그리고 누워서 하는 동작 총 5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 이제 영상으로 제가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5번 코스가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5번 코스가 허리 운동인데 허리 운동은 제가 그때 보여드렸듯이 접시 돌리기라 해서 허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털어주는 작업인데 이게 고난이도의 숙련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대체했다? 봉체조로 대체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 봉을 어떻게 사는지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 봉체조. 자, 이 봉체조가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하냐면 뭐 골프 또는 배드민턴, 테니스 또는 여러분들 축구, 뭐 아니면은 뭐 배구, 농구, 자, 이런 모든 동작들을 보시게 되면 탁구 이런 동작들을 보면 한 방향을 쓰는 운동들이에요. 한 손을, 한 어깨를, 한 몸만 쓰는 운동입니다. 그러면 몸의 축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척추부터 요추, 흉추 또는 아까 했던 골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그러져요. 자, 그렇게 계속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그 운동을 가격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든 이 경혈이나 경락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다? 균형 있는 전체적인 몸을 풀어주는 이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봉이에요. 왜?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이제 어깨를 이렇게 얹어서 딱 매면 뭐죠? 몸에 일단은 바란스가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풀어주고 어깨를 풀어주고 허리를 풀어주고 골반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까지 뭉쳐 있었던 불안정했던 모든 이 근골격계들이 정상적 이완을 통해서 순환기, 기혈순환기, 혈이 제대로 돌고 경락이 제대로 돌 수, 경락이 열려서 혈이 제대로 돌 수 있는 계열 이완 작업에 가장 좋은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봉을 사무실에 놔두고 사무실에서도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집에 가면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보통 운동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노화가 방지가 돼요. 늘 그러니까 이 노화라는 것은 결국은 세포가 노화의 핵심은 뭐냐면 세포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데모하는 겁니다. 아, 나 일 안 하겠어요. 당신 믿고는 더 이상 일 못 하겠어. 월급도 안 주는데 맨날 똥만 갖다 추재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죠. 청소부가 낙엽을 도로가에 낙엽을 쓰는 청소부한테 그 이상한 그 인간들이 와서 그 막 도로가에 다 똥을 막 싸놨어. 똥까지 치우라 그런다면 그들이 일을 하나요? 안 하죠. 자, 그러한 것들이 인체에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몸의 전체 균형, 바란스 균형을 잡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봉체조다. 자, 그렇게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요게 이렇게 해서 몸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가 불균형되었던 모든 에너지 교란으로 인해서 내가 순환기가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작업이 봉체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누워서 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 장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을 이완하는 작업을 계열 체조로 제가 동작은 영상으로 다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B 코스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파동 치료. 몸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곳은 사실은 세포 계열이 아니고 에너지 계열이에요. 자, 에너지 계열을 전체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파동 치료를 양자 파동 치료를 바로 이렇게 넣어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온몸이 다 이완이 됐다고 전제한다면 효과가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이완이 안 돼 있죠. 정확하게 한다면 원자 단위를 아무리 이렇게 조정하고 싶어도
분자 단위인 고기 덩어리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이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고기 덩어리의 전반적인 내 신체 세포를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게 뭐다? 이 뇌파입니다. 뇌파. 뇌파에 강력한 결음이나 이런 부정적 언식이 있어버리면 아무리 원자 단위를 기초를 바꾸고 싶어도 기초가 거기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서 교환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수기 작업, 자, 손을 쓴다는 얘기죠. 손을 통해서 머리, 얼굴, 목을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가슴, 인맥, 그리고 척추, 그리고 장을 쫙 풀어주고 나서 파동 발생기로 이렇게 융합치유교 만약에 공력을 넣는다면 그냥 쑥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워도 수기 작업을 통해서 막혀 있는 부분을 좀 케어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활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활공에는 와상, 누워서 가슴을 앞으로 두고 하는 작업, 얼굴, 목, 가슴 부위까지, 그 다음에 뒤로 누워서 하는 것은 그 다음 어깨, 척추, 그 다음에 손바닥, 그리고 허벅지, 허벅지를 뒤로 드는 거는 서해부 이완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발목 이완, 그리고 발바닥 계열까지 해주고 다시 와상 앞으로 누우면 뭐다? 골반 이완. 골반 이완은 발을 풍차 돌리기. 골반을 중심으로 풍차 돌리기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골반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복부, 대장, 소장 한 번 더 수기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디바이스, 우리 뭐죠? 페이셜 디바이스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면 이제 전체적인 활공 파동 치유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계열 작업은 그분이 워밍업이죠. 워밍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가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가치료하는 방법이고, 이제 센터에 오신 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나 아니면 파동치료기 또는 융합치료기로 그분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시간을 단축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수기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치료기나 융합치료기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력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어떤 공력이 에너지를 다시 자연치유를 하는 그 공력이 한 10배 정도 더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꼭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B 코스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스 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B 코스까지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코스는 이제 교육과 나눔 시간이에요. 그럼 교육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 일단은 환자가 뭐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병원에 가도 의사분도 잘 몰라요. 환자도 몰라요. 그러면 사실 난감하죠. 자, 모르면서 뭔가를 한다? 원리를 모르면서 우리가 진리를 탐닉하는 이유가 뭐죠? 진리를 탐닉하는 이유는 답을 찾기 위한 겁니다. 자, 답을 찾은 사람이 잘 어긋나지 않아요. 이건 답을 모르면 내가 어긋나도 뭐가 어긋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거죠.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건데 이걸 놓쳤는지 놓치지 않았는지조차도 환자분들은 몰라요. 내 몸에 왜 병이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자, 고객님, 자, 몸이 정확하게 이제 편한다면 그냥 노버트 태권브이,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노버트 태권브이가 있으면, 노버트 태권브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철 덩어리잖아요. 그냥 쇳덩어리, 큰 쇳덩어리인데, 그게 누가 들어가죠? 내 문이 착 열리고, 그 태권 소년, 철이가 딱 들어가서 앉아야, 이게 뭐다? 정의의 사도가 되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선한 사람을 구출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노태권부의 내에 선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태권소년 처리가 안 들어가고 악당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동이 들어가면 이 너부터 탱커맨 어떻게 조작할까요? 뭐 나쁜 놈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고 선한 놈을 때려 눕히고 뭐다? 나쁜 놈을 더 구해주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하겠습니까? 자,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그러한 형태의 내 몸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내 몸에 뭐가 중요한지, 내 마음에 뭐가 중요한지, 내 정신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뭐다? 악당이 지배하고 있는 노부터 태권보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뭐다? 내가 빨리 알아차리고 내 문을 열고 내 내에서 악당을 던져내고 마스터님한테 뭐라고 한다? 선한 태권 소년 처리를 좀 찾아주세요. 오케이, 찾았어. 그러면 내가 그 처리를 내 내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이 나를 찾는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우리가 환자분을 환자분이라 표현하지 뭐 선생님 그럴게요. 선생님, 사시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몰라요. 자,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일단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아닙니까? 자, 근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나요? 내가 저녁에 자기 전에 내 가슴에 목소리 한번 울려봤나요?
아,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준 내 가슴, 내 심장, 내 췌장, 내 간장, 내 소장, 대장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격려해 줬나요?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다? 그들도 객체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인데, 자, 우리 고생한 소장, 대장 위에게 보상 못 해줘도 어떡합니까? 저녁에 간식을 이빨 처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요. 걔들 일을 합니까? 잡니까? 새벽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아침 또 이상한 것도 처먹어. 자, 그러면 걔들이 대모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니는 12시간 자면서, 와, 나는 잠 안 재워주노? 24시간을 노동하게 만드냐? 일을 안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체를 각각 독립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여러분 반려견 키우고 하잖아요. 반려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반려견이 한 100마리 갖고 있다. 그걸 다 보살펴 줘야 되는데 집에 왔는데 그냥 강아지 이름 한번 안 불러주고 자버리면 강아지들이 좋아하나요? 간식도 안 주고 자버리면 강아지들이 집 나가지. 집에 있습니까? 굶어 죽구나. 자,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 내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장기들이 있구나. 내한테 굉장히 소중한 혈관들이 있구나. 나에게 가장 나에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는 이 뼈다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헌사해야죠. 감사하다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도 해주고 잘 쉬어라고 인사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나쁜 거 처먹고 안 좋은 거 처먹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다? 걔들이 죽든 말든 관심 없는 거예요. 강아지를 10마리 키우는데 밥도 안 주고 이뻐해주도 안 해. 그럼 다 뒤지지 뭐 하겠습니까? 집은 전부 다 똥구석이고 그냥 오염 덩어리고.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을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밥을 주고 청소해주고 뭐죠? 씻겨주고 하는 것은 뭐다?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소중한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게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데, 자, 그걸 먼저 인식시켜 주자.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인식됐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교육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비육이에요. 비육이란 건 뭐죠? 우리 인체는 원래 정상적 시스템으로만 장기나 혈관이나 이런 세포들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150세가 아니고 200세까지도 건강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90도 못 살고 다 죽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걔들이 분해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일 엔더, 노가다가 더 고생이야. 어떤 노가다를 하죠? 자, 보세요. 장기들은 원래 그냥 일할 시간 하루에 한 2시간씩 4번 정도만, 2분만 일하고 4시간만 하고 쉬면 되는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이상한 것들 막 다 처먹어가지고 독소가 덩어리째 있어요. 자, 무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낙엽, 그냥 도로가에 낙엽 주는 청소부가 낙엽만 치우면 되는데, 그다 이상한 인간들이 똥을 다 싸놔버렸어. 그 똥 누가 치웁니까? 안 치웁니까? 데모하죠. 아, 나 이거 하기 싫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체 장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장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부탁하면 간식 먹고 부탁하면. 자, 보세요. 하루에 3끼만 먹어도 위가 3시간을 일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거 처먹고 야식 먹고 이러면 걔들이 24시간 일을 하겠습니까? 걔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일하지 않습니다. 데모해버립니다.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린다는 얘기죠. 걔들도 수명이 있어요. 걔들도 한 100년 동안 쓸 그 장기를 여러분들 뭐 10년 만에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개판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뭐 이만 그렇습니까? 소장, 대장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음식 드시고 간식 먹지 말고 그다음에 야식 먹지 말아야 됩니다. 똥배가 나오고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장기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장기들이 수명이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인체 장기는 여러분들 보세요. 세포는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가 만듭니까? 세포가 분자 활동을 하려면 마찬가지 세포도 좀 쉬어야 되는데 얘를 또 노가다로 24시간 시켜버리면 걔들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듯 인체에는 독소만 없다면 정상적인 모든 순환기 메커니즘이 정상으로 들어갑니다. 장기도 건강하고요. 세포도 뽀들뽀들하고 이뻐요. 피부도 좋고 혈관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은 뭐 한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처먹는다. 자, 그러놓고서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다. 안 먹는 게 장대입니다. 자, 안 먹는 게 장대이고요. 딱 먹을 것만 먹고 안 먹는 게 장대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휴게실에 가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이상한 거 다 처먹잖아요. 저는 죄송한데 휴게실에 가면은 오줌밖에 안 눕니다. 이유는 하나도 안 먹어요. 집에서 딱 가져가는 거 외에는 안 먹습니다. 물밖에 없어요. 컨텀수, 고구마, 옥수수, 딱 살아있는 뭐죠? 완전 식품 요것만 다 먹습니다. 뭐 거기서 뭐 호떡, 뭐 떡볶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거 안 먹고요. 우동 같은 거 안 먹고 밥도 안 먹습니다. 전부 다 향신료고 막 각 제품밖에 없잖아요. 그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자연식품이 저는 휴게소 가면 딱 먹을 수 있는 것보다 옥수수 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휴게소 가서 옥수수 하나 사 먹고 집에서 사과 가져가고 고구마 사과 가져가고 뭐 이렇게 그걸로 끝. 그 8시간 동안 갔다 오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냥 화장실만 들리고 옵니다. 저만 있으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휴게소에 100%다 망할 것 같아요. 저는 휴게소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쉬게 해주죠. 쉬게. 충분하게 쉬게.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듯 비워주는 것. 우리가 비움의 미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걸 열심히 하셔서 독소가 몸에 사라진다면 장기는 금방 회복됩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장기가 젊어지면 여러분들을 150세 수명까지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비우면 뭡니까? 기력이 없는데. 기력은 뭐죠? 에너지잖아요. 우리 몸에 에너지 충전 안 해. 내 몸은 전기차인데 배터리 충전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럼 골골 하다가 결국은 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한다? 에너지를 넣어주자. 자, 에너지는 어떻게? 자연 속에서 넣는 거예요. 소리, 빛, 뭐 이런 좋은 공기, 파동을 통해서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연에 가까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연에 가까이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자연 치유, 그리고 파동 공명 치료를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리고 양자 도약도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 두 가지만 좀 정상적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에너지와 얼만큼 잘 소통해서 교란되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시 제거하고 원상태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내 에너지 장을 만들 것인가를 안내해주는 작업.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모르고는 원상복귀 되지 않아요. 모르고 뭔가 치료한다는 것은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현대학은 뭐다? 환자한테 가르쳐주지도 않고 치료합니다. 이건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환자는 알아야 될 특권이 있고 원리를 알아야 몸이 작동이 됩니다. 왜 몸이 작동이 되죠? 의식이 바뀌어야 세포가 움직이고 분자가 고깃덩어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원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식을 풀어놓지 않는데 어떻게 고깃덩어리와 원자 단위가 움직입니까? 자, 그래서 몸은 기본적으로 원자의 기초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줘야 되고 그게 고깃덩어리인 분자 단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게 의식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의 메디컬 시장 어떻게 바뀔 건지. 난치성을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잘 못 낮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미래의학은 지금 우리가 했던 그러한 의학들이 아닙니다. 케미칼, 화학의약품, 약품들 아니에요. 주사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뭐다? 바이오 약품. 요즘 뭐 좋다라는 생물, 뭐 식품들, 좋은 것들, 건강식품들. 자,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이제 뭐다? 이제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성 치료입니다. 비물성 치료가 뭐죠?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핸드폰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하는 치료 기법이에요. 정확하게 한다면 핸드폰 어플이에요. 핸드폰 어플 안에서 뭐가 나온다? 미세한 음파와 미세한 빛과 미세한 파동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망가져 있는, 무너져 있는 에너지장을 다시 복원합니다. 자, 물론 신경계가 가장 빨라요. 뇌결핵, 파킨슨, 치매, 불면증, 약물 중독 이런 게 빠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게 뭐다? 물성까지도 핸드폰 어플로 치료하는 지금 기술이 막 개발되고 있어요. 암도 가능합니다. 자, 미국은 벌써 이게 한 70개 넘죠. 70개 넘는 제품들이 상용화되어 있고 거기에는 건강보조 아주 저기 뭐죠?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굉장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국도 지금 4가지 제품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병원이 어떻게 될 거냐? 병원에 찾아가서 원장님하고 면담해서 치료받는 시장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보세요. 생활 속에서 아침에 10분 핸드폰 어플로 저녁에 10분 하면 치료가 되는데 굳이 낮에 시간 내어서 조퇴 맞아가지고 병원에 대기하면서 누가 그렇게 치료받을까요? 자, 대세는 앞으로 뭐다? 디지털 치료제가 대세가 될 것이고, 뭐, 디지털 치료제의 그 모든 기술 기반은 뭐다? 양자입니다. 왜? 양자의 음파와 양자의 파동으로 대부분 치료하기 때문에 원천 기술은 대부분 양자 기술이에요. 그래서 병원들이 저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 난치성을 사실을 잘,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걸 노력합니다. 아, 내가 조금 이 치료 기법이 좀 약하다면 전 세계 가장 잘 나가는 병원들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가장 잘 나가는 병원 1등 병원이 메이오 클리닉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의사 수가 4천 명, 의과학자 수가 4천 명. 근데 그 의과학자 수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의과학자에게는 심술사, 요가 지도사, 명상 지도사, 기공치료사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뭐다? 몸의 어떤 치료를 떠나서 에너지 교란 또는 어떤 이런 의식적인 것 또는 어떤 에너지 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먼저 풀어주면서 물성적 치료를 하니까 굉장히 퍼펙트하고 빠르더라. 자, 그래서 양광 선생님은 뒤에 계시고 누가 앞에 서 있다? 심술사, 명상지도사 이런 분들이 아니고 자연치유사가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치유사가 뭔데?
에너지 치료를 하는 이런 기공치료사 또는 우리 같이 융합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동 치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치료사라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맨 앞에 서서 에너지 교란장을 먼저 정상적으로 복원해주고 물성적 치료인 양방의사가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 이러한 역할들이 통합의학과입니다. 전 세계 가장 앞서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 채택하는 의료기술이 뭐다고요? 치료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치료 전에 워밍업,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전부 다 통합의학으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메디칼 전문 의료인이 아니고 비의료인들이 대부분 다 의료인과 협진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환자를 평생 케어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 자,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병원은 대부분 통합의학 병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0군데 있습니다. 자, 그런 병원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뭐다고요? 저희 원장 선생님들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환자를 치료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자, 이런 분들로 다 구성되어 있고 또 환자에게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고객님께서 왜 이렇게 병을 앓게 됐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요. 치료 기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고객을, 환자분들을 뭘로 본다? 진짜 고객으로 애호한다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렇듯 그러한 통합의학 병원들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론적으로 먼저 안내해주는 작업이 교육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안내가 있는데 제품 안내는 그냥 간단한 제품들, 가벼운 제품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양자 제품을 체험하고 싶다는 고객들을 위해서 안내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중증 치료를 위한 것들은 병원에 다 비치되어 있고 병원에서 이미 안내를 안 해도 본인이 체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전문가 양자 제품들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치료를 통해서 본인들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양자,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생활 양자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죠. 자,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 전반적인 안내를 합니다. 자, 오늘 방문하신 이 힐링센터에서는 가장 간이적인 설명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아주 패키지 형태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교육 아카데미, 체험 아카데미입니다. 자, 교육 아카데미는 한 3시간, 일주일에 한 번 이 센터에서 정해진 일정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을 모시고 한꺼번에 설명하는 것을 교육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체험 아카데미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공간 속에 파동이 꽉 차 있는 이런 공간 속에서 체험도 하면서 아카데미, 교육도 같이 병행하는 당일 프로그램 5시간짜리 있고요. 1박 2일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난치성이나 중증 환자입니다. 자, 이분들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입원하실 분들이에요. 자, 그러한 교육들이 세 파트가 교육 아카데미, 체험 아카데미 당일, 그 다음에 체험 아카데미 1박 2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어떻게 내가 자가치료를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안내해 드리는 작업을 우리가 교육생 체험 프로그램이다 한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여러분들이 소요될 겁니다. 이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실한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이제 직영센터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